미국은 정말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점점 둔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긴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이 맞다는 전제에서 보면 사실 이 세 가지 자산이 이제 저금리 수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금리 인하를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 미국의 시장은 어떤지 지금 호황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호황기는 또 얼마나 지속이 될지 견해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정말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다. 정말 부럽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정도,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이 대출이 좀 많이 나가 있는 오피스나 이런 물류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쁜 데가 별로 없는. 정말 부러운 거죠.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점점 둔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죠.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고 한 2%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는 추세니까 이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긴 하겠다 라면서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3번을 이야기하면서도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원래 올해 3번에 내년에 5번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3번, 내년 3번으로 수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올해 금리는 예상대로 맞춰주지만 내년에 대해서는 좀 매파적인, 내년에는 금리 그렇게 인하 안 해줄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경고도 좀 주면서 약속은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될 정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경제 내에 이제 취약한 부문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취약하냐 하면 결국 정부의 정책금리랑 연동된 대출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튜던트론,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 두 번째가 오토론, 차 살 때 하는 대출, 마지막 세 번째가 신용카드론. 이 세 가지는 다들 좀 저소득자들이 많이 대출을 받는 상품인데 이 금리가 정부 정책 금리에 연동되면서 최근에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가구에서 소득 레벨이 낮은 사람들의 경기는 별로 안 좋지 않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경제가 좀 뭐랄까요, 하위권 소득도 좀 올라오고 특히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좀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것에 비해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위권에 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삶까지 개선되고 있느냐를 물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이 어정쩡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겠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좀 달래줄 겸,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 수준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좋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금리는 인하는 해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투자 혹은 대비해야 될 건 어떤 걸까요? 일단 예상이 맞다는 전제에서 보면 채권과 리츠 그리고 나스닥도 나쁘지 않죠. 사실 이 세 가지 자산이 이제 저금리 수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채권은 당연히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 5%짜리, 작년 10월에 발행된 5%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뚝뚝 인하해줘가지고 올해 연말 채권 금리가 예를 들어서 4% 밑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자 5%를 빼고 가격의 상승만 약 한 8%에서 7%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일단 좋은데 문제는 미국 국채금리가 4% 초반이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정말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혹시 다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리츠가 또 괜찮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업용 리츠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그쪽 부분도 살아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미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그쪽에 투자하고 있는 리츠들의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그간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 리츠도 나쁘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좀 아무래도 먼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좀 돈을 태우는 그러니까 버닝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불타오르며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금리 떨어지고 특히 가산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괜히 그렇게 비싼 값에 주식 발행할 필요 없이 회사채 열심히 찍어서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쁜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금리 인하가 있다면 우리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고생했던 자산들 중에서 일단 국채가 제일 1순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회사채, 뭐 아무튼 그런 쪽 자산들, 두 번째가 리츠, 세 번째가 좀 차입을 많이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 투자가 많이 필요한 어떤 기술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